여러분, 혹시 가족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이상함이 나중에 큰 진실로 이어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7세 윤정혜 씨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통장을 정리하던 어느 날, 눈에 익지 않은 자동이체 내역 하나가 보였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30만 원. 이건 내가 모르는 돈인데?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금액, 차가워지는 며느리의 표정,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집안 분위기, 말하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불안을 끌어안아야 했던 정희 씨는 결국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종이로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67세 윤정희는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긴 지 꽤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안했지만 미라는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도 잘 보고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해냈습니다. 정희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고 안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익숙한 항목들 사이에 낯선 자동이체 내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만 원.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내가 신청한 적 없는데?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으니까요. 혹시 며느리가 필요해서 뭘 등록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통장을 다시 확인했을 때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30만 원.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2달 연속 같은 돈이 나가지? 정희는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혹시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쓸데없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설명되지 않는 돈의 흐름은 정희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미라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슬쩍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차를 마시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조금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라야,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미라는 화들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야, 혹시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30만 원, 그거 내가 아는 거니?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미라는 말을 이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희는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 그게 뭔데 2달 넘게 30만 원씩 나가는 걸까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돈이 나가니?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미라의 눈빛에는 무언가 애써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미라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30만 원.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며느리는 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건지,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다시 한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30만 원. 정확히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의 정체를 알아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정희는 그날부터 며느리의 행동을 조금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더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의 마음속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3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빠져나간다는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라야, 저번에 내가 물어본 그 자동이체 말이야. 정확히 어디에 쓰는 돈이니? 미라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정희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말끝을 흐리는 미라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나한테 말 못할 일이니?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미라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이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럼 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니? 정희의 목소리에 조금 강한 어조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를 다그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숨기기만 하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숨을 들이쉬더니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에요. 제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캐묻지 말아달라는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라야,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면 나한테 말해도 돼. 우리 가족 아니니? 미라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30만 원씩 나가는 돈빚도 아니고 병원비도 아니라는데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니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희는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자주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저 잠깐 볼 일 있어서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야, 어디 다녀왔니? 아, 그냥 은행 좀 다녀왔어요. 은행. 정희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30만 원과 관련된 일로 은행에 간 걸까요? 은행에? 무슨 일로? 그냥 처리할 게 좀 있어서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처리할 일. 미라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라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가 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이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라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벌써 일어났니? 미라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네, 어머니. 잠이 안 와서요. 잠이 안 온다는 말에 정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알았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무언가를 혼자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그녀를 짓눌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정희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미라는 전보다 더 자주 외출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면 그저 볼 일이 있었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미라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갔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고 웃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라야, 오늘도 나갔다 왔니? 네, 어머니. 어디 갔다 온 거니?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미라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는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재빨리 뒤집어 놓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미라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한 통에 저렇게 놀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거실에서도 편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은 꼭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10분쯤 지나 미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미라야, 무슨 일 있니? 혹시 안 좋은 전화라도 받은 거야?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친구 전화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친구 전화를 받고 저렇게 힘들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라는 휴대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항상 화면을 엎어놓고 누가 연락이라도 오면 깜짝 놀라며 얼른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요. 정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요즘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늘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한잔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고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많이 취했구나. 정희가 부축하려 하자 준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엄마. 혼자 할 수 있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준호는 원래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거칠게 구는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어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니? 요즘 무슨 일 있니? 준호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 그래요.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드니?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준호와 미라 사이에 뭔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남남처럼 어색했습니다. 너희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무 일도 없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두 사람은 똑같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3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 자꾸 외출하는 며느리, 전화 한 통에도 깜짝 놀라는 모습,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들, 점점 멀어지는 부부 사이.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무슨 비밀이 있어. 정희는 그날 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희는 우연히 그 비밀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설쳤지만 그래도 아침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준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제 잠 잘 잤니? 준호는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준호는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활기도 없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라 요즘 괜찮아? 무슨 걱정 있어 보이던데.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희를 봤습니다. 엄마 그건. 말끝을 흐리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도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엄마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집안 분위기를 보면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힘들면 엄마도 힘든 거란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안 되겠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투는 평온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구나.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저 아무것도 안 숨겨요. 그럼 왜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거니? 왜 미라랑 대화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입을 다물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야, 미라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준호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캐묻지 말아달라는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준호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준호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홀로 남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집안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라가 또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역시 잠깐 볼 일 있어서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나갈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왜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벌써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벌써 퇴근했니? 준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 준호야. 정희가 불렀습니다. 준호는 멈춰섰습니다. 미라 어디 갔는지 아니? 준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준호야, 너 정말 모르는 거니? 아니면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니?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 좀 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라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라야, 괜찮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라야, 내가 힘들다는 거 내가 다 알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혼자 견디지는 마. 알았지?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이렇게라도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만 원 그 돈이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미라는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준호는 왜 회피하는 거고? 모든 게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연한 순간에 그 진실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준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부엌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묶으려는데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있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산부인과 30만 원. 정희는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미라가 며칠 동안 조용히 집을 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라 혹시...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산부인과에 30만 원씩 2달 동안 돈이 나갔다는 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희는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니. 정희는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니?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수증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라야, 산부인과에 갔었니? 30만 원 이게 매달 나가던 그 돈이니?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하는 미라를 보며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미라야, 혹시 아기를 가졌었니? 그 말에 미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야,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미라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잃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니? 2달 전이요. 그때 병원에 갔었어요. 혼자서요. 혼자서.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갔다고? 준호는 몰랐니?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정희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미라는 정희의 품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그 모든 걸 견뎌야 했던 며느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아기를 보냈어야 했던 그 마음이. 정희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야, 왜 말을 안 했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미라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30만 원은 병원비였구나?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 한 번 가고 나중에 다시 검사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는 미라를 보며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야, 준호는 정말 몰라?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큰 일을 서로 나누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미라야, 준호한테 말해야 해. 이런 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어머니,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희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야, 준호는 내 남편이야.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이란다. 하지만 미라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라야, 혹시 준호가 뭔가 했니? 그 말에 미라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준호가 뭔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미라야,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희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미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이어갔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그런데 미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말을 잇지 못하는 미라를 보며 정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라야, 준호가 너한테 손을 댔니?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댄 건 아니에요. 그냥 제 팔을 잡고 밀었어요. 세게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거실 탁자 모서리에. 미라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배를 부딪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냥 아프다고만 생각했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배가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한 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기가 위험하다고. 정희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라는 정희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후에 결국 아기를 잃었어요. 병원에서 혼자서.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라야, 그때 혼자 병원에 있었구나.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아기를 잃었다고. 정희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도 그날 일을 기억 못해요. 너무 취해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준호는 지금까지 모르는 거니?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그리고 저도 무서웠어요. 정희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라야, 그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견뎌왔구나.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병원비를 어머니께서 맡겨주신 생활비에서 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검사도 계속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매달 돈이 나간 거예요. 정희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30만 원씩 빠져나간 돈, 며느리의 어두운 표정, 자주 나가는 외출, 준호를 피하는 모습,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미라야, 너무 힘들었겠구나. 정말 너무 미안하다. 정희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라는 정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털어놓으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정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라야,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호와 이야기해야겠어. 준호는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준호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준호도 미라도 모두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꼭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정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준호는 정희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미라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있었던 건지도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정희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야, 미라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니? 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미라가 아기를 잃었어.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2달 전이야. 미라가 임신했었는데 아기를 잃었어. 혼자서.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너 기억 안 나니? 2달 전 술 마시고 들어온 날.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미라를 밀었어. 미라가 넘어져서 탁자에 배를 부딪혔고 준호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준호야. 미라가 직접 나한테 말했어. 그날 일을.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미라를 민 것도 몰랐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날 너무 취해서 회사에서 일이 안 풀려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미라 표정이 이상했어요. 말도 잘 안 하고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구나. 정희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미라는 지금까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 병원도 혼자 가고 아기를 잃은 것도 혼자 견뎠어. 너한테 말도 못하고.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준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라가 임신한 줄도, 제가 그렇게 한 줄도.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준호야.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화를 낸 건 사실이잖니. 내가 미라를 밀친 것도 사실이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라는 지금까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 너한테 말할 용기도 없이. 왜 그랬을까? 내가 무서웠기 때문이야. 엄마, 준호야. 내 아내가 너를 무서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한 일은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미라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화가 나도 힘들어도 절대 미라한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호야, 미라한테 직접 가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미라를 대할 건지 약속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지금 당장 가서 미라한테 사과할게요. 준호는 일어나 미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사과해라, 준호야. 그리고 다시는 미라를 아프게 하지 마라.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준호와 미라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는 두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이런 깊은 상처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에게 솔직해진다면 언젠가는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정희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며느리 곁에서 이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요. 그날 준호는 미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라야, 들어가도 될까? 미라는 대답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되지. 내가 한 거니까.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내가 너한테 그런 고통을 줬다는 게.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날 용서 안 해도 이해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미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술 마시고 화낼 때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당신 보는 게 무서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옆에 있어 주셨어요. 덕분에 조금씩 견딜 수 있었어요. 준호는 미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라는 손을 빼었습니다. 미라야,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다시 믿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미라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요즘 좀 어때?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머니.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라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혼자 감당하지 말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희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가족이잖니.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정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한 일 절대 잊지 마라.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걸 명심해. 네, 엄마. 그리고 앞으로 미라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 화가 나도 힘들어도 절대 폭력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미라는 지금 너를 다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신뢰를 깨뜨리지 마라. 네, 엄마. 명심할게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미라가 잃은 아기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되어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천천히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라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려 노력했습니다. 말을 더 많이 하고 미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려 했습니다. 미라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보다는 경계하던 모습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미라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미라야. 정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거야.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파하지는 마. 내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미라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희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사람들이구나.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30만 원 그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일이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미라의 아픔을 알게 됐고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낼 수 있었어.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함께라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꽃길 하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꽃길을 피웁니다.